우리 심장 크기는 주먹만 해요. 뇌는 두 주먹을 꽉 쥔 크기죠. 음악을 들을 때 심박수는 리듬에 맞춰 뛰어요. 동시에 삼키면서 숨 쉴 수는 없어요. 절 믿으세요.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들만큼 많은 신경세포가 뇌에 있어요. 약 1000억 개죠. 아침에 저녁 때보다 1cm 더 커요. 중력에 고마워야겠죠? 또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 머무는 동안 키가 3% 더 커지는 이유기도 합니다. 평균으로 사람은 매일 11,000리터 이상의 공기를 들이마셔요. 1000개의 파티 풍선을 불기에 충분하죠. 여러분 몸의 혈관은 지구를 2바퀴 반을 감싸기에 충분해요. 당신은 1년 중 4개월을 잠자느라 보내요. 일생으로 보면 26년이에요. 그중 6년은 꿈꾸는 데 쓰이죠. 우린 깨어난 지 5분 만에 꿈꾼 것의 50%를 잊어버려요. 10분 후엔 90%죠. 안 좋은 소식입니다. 몸에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 유일한 부분은 코와 귀예요. 인간의 뇌는 작은 전구를 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전기를 생산해요. 만약 눈이 디지털 카메라라면 해상도는 576메가픽셀일 거예요. 인간의 뇌는 250만 기가바이트 상당의 양을 저장할 수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300만 시간에 해당해요. 몸에 있는 각각의 세포는 1.5 기가바이트의 정보를 갖고 있어요. 세포 100조에 있는 것까지 계산하면 당신은 걸어다니는 슈퍼컴퓨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하품을 하면 뇌가 진정이 돼요. 귀는 잠이 들어도 들리지만 뇌는 들어오는 정보를 무시하죠. 밖으로 뻗은 팔 사이의 길이는 키의 길이에요. 골격은 10년마다 갱신돼요. 매일 머리카락은 100개 정도 빠지는데 지극히 정상이에요. 인간만이 오랫동안 등으로 누워 잠을 자는 생명체죠. 코알라도 인간처럼 자신들만의 독특한 지문이 있어요. 혀 지문 또한 고유해요. 하지만 스캐너는 핥지 마시고요. 피츠버그 대학의 과학자들은 푸른 눈과 초록 눈을 한 사람들이 갈색 눈을 한 사람들보다 고통에 덜 민감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밝은 눈이 어두운 눈보다 빛에 더 민감해요. 인체의 미생물은 10대 1로 세포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다 합치면 몸 안의 모든 세균의 무게는 약 1.8kg이에요. 가장 빨리 자라는 손톱은 가운데 손톱이에요. 가장 느린 건 엄지손가락이죠. 금발인 사람은 은갈색 머리, 빨간 머리인 사람보다 더 털이 많아요. 냄새를, 다시 말할게요. 향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잘 때 사라져요. 제 말하는 능력은 랜덤으로 사라져요. 몸속에는 7cm 못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철분이 있어요.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손의 힘은 반으로 줄 거예요. 새끼손가락이 어디 갔는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야! 사람은 풀을 소화시킬 수 없어요. 손은 4개의 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죠. 마음은 하루에 7만 가지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색을 문자와 숫자로 보거나 듣기도 합니다. 북극권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보는 것이 눈이기 때문에 눈의 다양한 색을 구분하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흰색일 뿐입니다. 일부 언어에는 색에 대한 일반적인 이름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색은 검정, 파랑, 초록과 같은 차가운 색조를 나타냅니다. 하양, 빨강, 주황, 노랑과 같은 색은 모두 따뜻한 색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은 차가운 색보다 따뜻한 색의 변화를 더 잘 처리합니다. 호주에는 색 대신 질감, 사물의 기능, 느낌으로 사물을 설명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은 색깔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페루의 아마존강 유역에 사는 칸도시 부족은 색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 노란색을 설명하기 위해 노란새의 이름을 사용하죠. 잘 익은 과일은 빨간색을, 덜 익은 과일은 짙은 녹색을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일부 색을 인식하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70세가 되면 눈의 수정체가 노랗게 변색되어 이런 노란색 필터를 통해 보면 파랑과 보라, 노랑, 초록을 구분할 수 없게 되죠.
뇌의 절반은 시각 정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훨씬 작은 부분은 맛을 인식하는 데 사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나 음료의 색이 식욕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수 있습니다. 뇌는 빨간 사과를 가장 달콤하고 잘 익은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항상 가장 붉은 사과를 선택합니다. 자연적으로 파란색 음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파란색 음식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에 파란색 조명을 설치하거나 파란색 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는 것이 덜 먹게 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밝은 색의 과일과 채소는 풍미가 더 풍부하기 때문에 항상 더 밝은 색을 선택하게 돼요. 이런 걸 먹으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노란색은 에너지와 흥분을 연상시켜 식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흰색은 더 많이 먹고 먹는 음식에 덜 신경 쓰도록 속일 수 있습니다. 흰색 음식은 칼로리 측면에서 더 무해해 보이기 때문이죠. 흰색 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으면 음식이 더 밝아 보이기 때문에 과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뇌는 음식 포장지의 색깔도 기억합니다. 치즈와 양파맛 감자칩 포장에 소금과 식초맛 칩을 넣으면 먹으면서 맛의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식품 회사들은 다양한 색상과 맛으로 나오는 제품을 더 많이 먹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빨강은 육체적 노동에 대한 용기와 힘을 줍니다. 노랑은 행복감과 생산성, 자신감을 높여주죠. 초록은 사무실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가져다줘요. 눈도 이 색을 좋아해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황은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므로 사무실 라운지에 적합해요. 새, 물고기 및 많은 포유류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전체 색상 스펙트럼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동물의 경우 색깔이 좋지 않으면 잘 익은 붉은 과일과 덜 익은 녹색 과일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색깔이 매우 중요해요. 하품을 할 때마다 입과 혀의 근육을 사용하는데 이 근육이 침을 분비하는 샘의 일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도 모르게 작은 침을 분출할 수 있죠. 대학 시절에 마음대로 침을 분출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인상적이었죠. 침은 기본적으로 여과된 혈액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혈액은 특별한 땀샘 덕분에 처리되고 특수세포가 그 특성을 흡수해요. 그 후 혈액은 타액이 되죠. 남자는 일생 동안 12m 턱수염을 기르게 돼요. 전신주 높이만 하죠. 몸속 5리터의 혈액이 몸속을 도는데 1분밖에 안 걸려요. 평생 동안 평균적으로 사람은 전 세계를 3번 돈 것만큼 걸어요. 사람은 눈썹에 250개에서 1000개 이상의 털이 있을 수 있어요. 눈썹에도 수명이 있어요. 모든 털이 빠지고 새로운 털로 대체됐는데 약 4개월이 걸려요. 천만다행이네요. 나이가 들면서 자라지 않는 유일한 장기는 눈이에요. 몸은 어둠 속에서 빛나요. 빛이 너무 약해서 못 보는 거죠. 체내 칼슘의 99%는 치아와 뼈에 있어요. 인간의 눈은 1000만 가지의 다양한 색을 구별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호등을 기다리느라 인생의 4달을 보내요. 정말 시간 낭비죠. 홍채 근육은 동공이 얼마나 큰지를 결정하기 위해 수축하고 팽창하죠. 동공은 끌리는 사람을 보면 더 커져요. 피부는 2평방미터의 넓이를 차지해요. 가장 두꺼운 피부는 발바닥에 있죠. 가장 얇은 피부는 눈꺼풀에 있고요. 볼이 붉어지면 위장도 붉어져요. 인체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부분은 치아예요. 사람은 최대 7000개의 다른 표정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것 같죠? 인체의 가장 큰 기관은 피부인데 무게가 9kg이에요. 눈을 뜨고 재채기하거나 콧노래를 부르며 숨을 쉴 수 없어요. 이건 규칙이에요. 혀에 있는 울퉁불퉁한 거는 미뢰가 아니고 돌기라고 불려요. 모든 돌기에 미뢰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뢰가 있는 것에는 1개에서 5개씩 있을 수 있어요. 뼈의 30%는 물이에요. 우리 몸의 원자 99%는 비어 있어요. 그럼에도 저녁 먹고 나면 배부르죠? 그건 어때요?
뇌는 생후 18년 동안 성장하다가 40세 이후부터 10년마다 5%씩 작아져요. 많은 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위는 보통 1리터의 부피지만 4리터도 담아낼 수 있어요. 우린 눈 깜빡거리느라 깨어있는 시간의 10%를 눈 감고 보내요.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은 사실 팔뚝에 있어요. 발의 길이는 팔뚝의 길이와 같아요. 엄지손가락과 코는 비율이 같아요. 제대로 된 훈련을 거치면 손가락 하나만으로 전신 체중을 지탱할 수 있어요. 발톱은 손톱보다 3배 느리게 자라요. 폐는 똑같지 않아요. 오른쪽 폐는 3개의 옆이 있고 왼쪽에는 2개의 옆이 있어요. 머리카락은 잘 때 더 빨리 자라요. 머리카락보다 더 빨리 자라는 건 골수뿐이에요. 치아 에나멜은 몸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이에요. 뼈는 콘크리트보다 4배 더 강해요. 보통 사람은 일생 동안 욕조 150개를 채울 수 있는 충분한 물을 마셔요. 당신은 당신만의 독특한 냄새가 나요. 아, 발냄새도 그러냐고요? 붉은색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1%입니다. 2%는 천연 금발입니다. 네, 대부분의 금발은 염색을 한 거예요. 검은색은 세계에서 가장 흔한 머리 색깔이에요. 기억력은 신체 위치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었던 상황은 일어서서 다시 손을 흔들면 훨씬 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감정에서 나오는 눈물이 인간의 고유한 특징이라는 데 동의해요. 다른 동물은 슬픔이나 기쁨 때문에 울 수 없어요. 동공은 들어오는 빛을 조절하기 위해 좁아졌다가 넓어져요. 빛이 많으면 동공은 시력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빛이 통과하는 통로를 좁힙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이 확장되어 가능한 한 많은 빛을 포착합니다. 혀에는 많은 근육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만 조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물리면 입안에 서식하는 모든 박테리아 때문에 거의 항상 감염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이에나에 아주 가깝습니다. 우리 뼈는 매일 많이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일부는 체중의 2~3배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인상적이지만 치아는 더 강해요. 하루에 2번 양치질을 하고 구강청결제를 잊지 않는다고 해도 입은 여전히 인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입안에는 수백만 마리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박테리아의 대부분은 몸에 좋은 박테리아이며 나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한다는 거죠. 아침에는 저녁보다 키가 더 큽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더 이상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척추가 늘어납니다. 낮이 되면 키가 작아지는 건 유감이에요. 롤러코스터는 실제로 장기를 이리저리 흔들어댑니다. 따라서 위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실제로 몸 안에서 뒤집히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지문만이 유일무이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혀의 무늬와 채취도 유일무이한 특징이에요. 누군가 당신의 냄새를 맡으면 의심할 이유가 충분해요. 모든 혈관을 한 줄로 늘어놓는다면 정말 아플 거예요. 하지만 지구를 2바퀴 이상 돌 수 있을 거예요. 혈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볼 수 없는 인상적인 위협이죠. 치통과 두통은 3차 신경 덕분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3차 신경은 턱을 지나 머리로 향하기 때문에 치아 통증이 느껴지면 보통 머리의 통증과 함께 나타나요. 무엇을 하든 칼로리가 손실됩니다. 예를 들어 8시간의 건강한 수면은 최대 800칼로리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도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사람은 20일 이상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일 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 신체 기능이 멈출 거예요. 수면에 대해 이야기하면 평균적인 사람은 꿈의 90%를 잊어버립니다.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미친 세상이 됐을 거예요. 놀라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매 초마다 우리 몸은 2,500만 개의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계산을 해드릴게요. 즉, 약 15초 안에 미국 인구보다 더 많은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본인이 별로 생산적이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거든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건 우리 몸 질량의 거의 2%만을 차지하지만 우리의 뇌는 혈액 공급과 산소의 20%를 차지합니다.
우리의 뇌는 또한 전구를 켤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깨어났을 때요. 인간의 가장 큰 장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피부인데 손바닥과 발바닥이 제일 두껍습니다. 알아요. 저도 먼지 닦기 싫어해요. 하지만 TV 화면에 쌓인 먼지층에는 여러분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매 시간 약 60만 개의 피부 입자를 흘리고 집안 먼지의 대부분을 구성합니다. 네, 우리 모두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고 있어요. 요즘 미적 표시로 여겨지지만 사람들이 입술산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유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목구비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입술산은 사실 우리 얼굴이 합쳐지는 곳이에요. 얼굴의 오른쪽과 왼쪽이 말이죠. 인간에게는 그렇게 명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개의 코를 보면 콧구멍 바로 아래에 곧은 수직선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개도 같은 방식으로 얼굴이 합쳐졌어요. 여러분은 사실 현재보다 더 많은 뼈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태어날 때 우리는 약 300여 개의 뼈를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일부가 서로 융합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200여 개의 뼈를 갖게 돼요. 비록 치아는 엄밀히 말해 골격 시스템의 일부이지만 실제로 뼈가 아닙니다. 뼈와 비슷해 보이고 신체에서 가장 단단한 요소라는 점에서 몇 가지 특징을 공유해요. 그런데 왜 그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그건 치아와 뼈 모두 칼슘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체 칼슘의 약 99%가 뼈와 치아에 있습니다. 나머지 칼슘은 혈류 속에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차이를 만들까요? 그건 뼈와 치아가 치유되는 방식과 관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뼈는 스스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지만 치아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치과 의사가 있는 거죠. 지문만 독특한 것이 아니라 혀의 무늬도 독특해요. 연구에 따르면 혀에 있는 약 10,000개의 미뢰는 우리 각자 개인에 따라 독특한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우리가 맛이라고 믿는 것의 약 80%는 사실 냄새입니다. 우리가 감지하는 맛과 냄새의 조합을 우리가 맛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건 아마도 우리 후각이 미각보다 약 10,000배 더 강하기 때문일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틀 때 심장 박동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들리세요?